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합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예,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유인촌, 김행 두 분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소식부터 일단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에 열린 인사청문회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출석했습니다. 예. 모두 발언에서 유 후보자는 예술인들이 마음껏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예술 창작 환경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송곳 검증을 예고했던 MB 정권의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 관련해서는 그 리스트가 없었다라고 재차 부인했습니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관 시절에 블랙리스트라는 단어가 없었다고 하는데 검열이 있었나 없었나 이게 맥락이다라고 대립각을 세웠는데요. 예. 유인촌 후보자는 미워할 수는 있지만 배제하거나 그런 리스트가 작성된 적은 없다는 이야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참 우여곡절 끝에 열렸습니다. 그렇죠? 네, 파행이 될까 이런 이야기가 참 많았는데요. 네. 우여곡절 끝에 열렸고요. 야당이 이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계획을 단독 의결한 데 대해서 예. 사과를 하면서 여당은 또 이를 수용했고 열리게 됐습니다. 인사청문회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렸고 김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여성가족부가 존속하는 한 여성, 가족,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보호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청문회에서는 여야 신경전이 여전히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민주당의 문정복 의원이 김 후보자가 공동 창업한 위키트리 관련해서 이 위키트리가 2018년에 스티밋이라는 회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기사를 제공하는 대가로 코인을 받았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자 김 후보자는 코인을 사고 판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 의원이 끼어들지 말라 이렇게 소리치고 또 여당 의원들은 발언권을 보장해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예.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이 소식 잠시 후 2부에 신경민, 정호김 두 분의 전 의원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때요.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8강전을 했는데 그때 한 포털 사이트에서 중국 팀을 응원한 비율이 정말 대단했죠. 한 91% 됐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말이 많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게 한국 포털 사이트에서 한국보다 중국을 응원하는 양이 압도적으로 많으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그러니까 말이죠. 네, 방통위가 해당 경기 전후로 이 포털 사이트 응원 페이지에 뜬 응원 클릭 약 3,130만 건 예. 긴급 분석을 했는데 댓글 중에 약 50%는 네덜란드 또 약 30%는 일본을 경유해서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방통위가 해외 세력이 가상 사설망을 이용해서 국내 네티즌인 것처럼 우회 접속하거나 또 매크로 조작으로 중국의 응원 댓글을 대량 생성하는 수법이 활용됐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일은 그런 일인데 한덕수 국무총리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라. 그런 지시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한 총리가 어제 방통위로부터 이번 일과 관련한 긴급 현안 보고를 받고 나서 방통위를 중심으로 법무부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부처가 다 함께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TF 시급히 구성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한 총리가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재앙이다라고 말하면서 과거 드루킹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범부처 TF 꾸리고 예. 이 가짜뉴스 방지 의무를 포함한 대책, 입법 대책, 또 재발 방지 대책까지 마련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총리가 그런 지시했으니까 이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많이 바빠졌겠는데요. 네, 이동관 위원장도 이번 일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어제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말했는데요. 이런 게 발전하면 바로 국기문란 사태가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뉴스타파의 김만배 씨 녹취록 보도 충격 가시기도 전에 건강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공론장이
공론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또 보여줘서 국민 충격이 정말 크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지금은 아직 이른바 입법 미비 상태이기 때문에 TF에서 논의하고 실태 조사하고 또 검찰 수사까지 이루어지면 제재 방안, 제도적 개선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그저 하나의 사건으로 치부하지 않고 이번 건은 응원 댓글 이야기지만 만약에 이런 사태가 매크로 기술 동반해서 선거 때나 긴급 재난 때나 금융시장에서 활용되면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태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큰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요즘 여야 의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민생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난 8월에 서울시 버스 요금 인상됐는데 오는 7일부터는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오른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토요일인 오는 7일 첫 차 기준으로 이제 수도권 지하철 기본 요금이 오르는데요. 교통카드 기준으로 기존에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오릅니다. 서울,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이 수도권의 전철 구간 전체에 동시에 적용되고요. 일일권 탑승은 현금으로 지불을 하시는데 일일권 탑승은 기존에 1,350원에서 150원 올라서 1,500원으로 조정이 됩니다. 청소년 어린이 요금도 올랐습니다. 청소년 요금 800원, 어린이 요금 500원으로 각각 80원, 50원씩 오르게 되고요. 그리고 수도권 지하철에서 운영하는 정기권 요금도 함께 인상됩니다. 자세한 요금 정보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서울시나 서울교통공사 등 지하철 운영기관 홈페이지나 역사 안내문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 물론 그렇지만 뭐 오랜만에 요금 인상하는 거죠. 8년 만이라는 그런 얘기 있던데요. 네, 수도권의 지하철 요금 오르는 건 지난 2015년 6월 이후 8년 만인데요. 예. 청소년 어린이 요금이 오른 건 또 2007년 이후 16년 만입니다. 원래 서울시는 이 지하철의 기본 요금을 150원이 아니라 300원 인상할 예정이었는데요.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서 서민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고려해서 이번에 150원 인상하고 내년 하반기에 150원을 추가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예. 그 말씀 하시니까요. 서울시가 지난 7월부터였습니다. 지하철 재탑승제도 좀 고쳐서 시범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뭐 어떻게 좀 달라졌습니까? 네, 이 지하철 재탑승 제도를 원래는 시범 운영을 했는데 이걸 이제 정식 도입하기로 확대 운영하기로 한 겁니다. 결정이 났군요. 네, 이 지하철 재승차는 지하철역에서 찍고 내리지 않습니까? 그 태그하고 내렸을 때 기준 시간 내에 같은 역에서 다시 타면 추가로 돈을 내지 않고 무료로 이제 환승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 원래는 지하철 잘못 타고 반대로 타거나 아니면 지하철 타고 있는데 너무 화장실 가고 싶어서 내리게 되거나 그런 분들 많아요. 제가 약간 반대로 타는 걸 굉장히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예. 그러면 곤란한 상황이 생기는데 예. 이 재탑승 제도가 생기게 되면 이런 부분이 좀 완화가 되고 개선이 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시범 운영 기간에는 재탑승 시간이 기존 10분이었는데요. 이게 이번에 정식 도입되면서 15분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개찰구에서 화장실이 좀 먼 곳도 있고 이동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교통약자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배려해서 5분 더 늘어났습니다. 그나마 김혜웅인 아나운서는 다행이십니다. 저는 종점을 자주 갑니다. 자,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지금 금빛 소식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좋은 소식 있으면 정리해 주시죠. 네, 13일 차인 오늘 대한민국은 금메달 33개, 은메달 45개, 동메달 70개를 따내면서 중국과 일본에 이어서 종합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양궁에서 이우석 선수와 임시현 선수가 양궁 혼성 단체전에서 일본을 세트 점수 6대 0으로 꺾고 금메달을 수확을 거뒀고요. 예. 그리고 또 주재훈 선수와 소채원 선수가 컴파운드 양궁 혼성전 결승에서 인도에게 158대 159로 정말 아쉽게 졌습니다. 역시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걸었는데 특히 주재훈 선수한테는 의미가 더 큰 게 이 주재훈 선수는 전문 선수가 아니라 양궁 동호인 출신입니다. 대학생 때 동호회에서 양궁을 시작했는데 꾸준한 노력 끝에 국가대표가 돼서 은메달까지 따내는 성과를 거뒀고요. 또 레슬링에서는 경량급 에이스인 정한재 선수 동메달 획득했고요.
스포츠 클라이밍 스피드 계주에서도 우리 남녀 대표팀이 동반으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예. 우리 한국 다이빙도 역대 단일 아시안 게임 최다 메달 6개를 따내면서 은메달 2개, 동메달 4개로 항저우의 일정을 의미 있게 마무리했습니다.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주재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직장 끝나고 연습하고 뭐 그랬다는 얘기 그러니까요. 듣고요. 대단하십니다. 예. 그런 거 보면 이제는 그 전에는 뭐 금메달 아니면은 운동을 뭐 쳐주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요즘엔 그렇지도 않아요. 특히 어제 보니까 정말 우상혁 선수 높이뛰기에서 은메달 땄는데 너무 멋있던데요. 아, 감동이었습니다. 예, 맞아요. 우상혁 선수가 어제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 33 기록하면서 2위를 차지해서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예. 2m 35 1차 시도 또 2m 37의 1차 시도에서 재차 실패했지만 우상혁 선수 정말 멋있게도 미소를 잃지 않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금메달은 경쟁자인 카타르의 무타즈 바르심 선수가 차지했는데요. 두 선수는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활짝 웃으면서 포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또 시상식에서도 두 선수는 함께 셀카를 찍고 또 각자의 메달을 깨무는 퍼포먼스 보여주면서 정말 훈훈한 모습, 품격을 보여줬습니다. 예. 자, 우리 축구 대표팀 드디어 결승에 올라서 일본과 한판 승부 벌이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첫 3연패에 도전하는 우리 한국 축구가 우즈베키스탄을 2대1로 따돌리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정우영 선수가 멀티골 기록을 했고요. 그런데 우즈벡 선수들이 이번 경기에서 상당히 거친 플레이로 좀 우리 눈을 찌푸리게 하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예. 있었습니다. 한 선수, 우즈벡의 한 선수는 레드카드 받고 퇴장했고요. 또 엄원상 선수도 우즈벡 선수의 거친 태클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결승전 일본과 치르는데요. 오는 7일 밤 9시에 치러지니까요. 우리 선수들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경기 보면서 특히 김영민 아나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 스포츠 달라진 우리의 경제 환경만큼이나 참 많이 발전했구나. 축구 보면서도 그렇고 높이뛰기 보면서도 그렇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이번 대회가 특히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